오늘은 메타버스 전문가이신 김원태 교수님을 모셨거든요.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핫한 겁니다. 예. 자, 오늘 좋은 얘기를 해주러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김원태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지금 다 촬영이 되고 있고요. 네. 아무튼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리 김원태 교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 김원태 교수님은 지금 한국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신데요. 예전에 이제 애트리 연구원도 하시고 또 이 정보 컴퓨터공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쓰신 책은 스마트 LOT 스타트업, 그다음에 고급 사물 인터넷 기술, 전공 서적이라서 잘 듣는 분들이 다 이거 전문가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아무튼 이러한 인터넷에 관한 책을 저술하셨고요. 전문은 CPS,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AI, 빅데이터, 요새 최신에 나오는 건데 저도 책을 몇 번 읽어보긴 했지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일반인의 수준에서 질문을 하면 일반인의 수준으로 답을 좀 해주세요. 너무 쉽진 않겠죠? 상당히 어려운 거죠. 네. 근데 워낙 유명하시니까 잘 해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혹시 속에서 빠진 부분이 있나요? 저 교정을 해야 될 게 있어갖고 저희 한국과기대가 아니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부에서 설립한 학교고요. 이제 30년 됐어요. 네. 그래서 천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천안에 있습니다. 있는 학교고. 여태까지 한 10분 정도가 이제 여기 동만행만 여기 북콘서트 하셨는데요. 아마 제일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그 전에 했던 것들 리스트 잠깐 봤는데, 제 눈에는 그게 더 어려웠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 주세요.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기술적인 거라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사물 인터넷 자격증을 딴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시험 공부해서 자격증 땄는데 아무 소용 없는 거지만 지적 호기심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서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요. 대단하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주제를 오늘 메타버스 전문가라고 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뭔지부터 한번 쉽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강좌나 아니면 유튜브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메타버스를 검색하시면 꽤나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2021년 11월 달에 이제 메타버스 쪽에서는 가장 핫하게 올라왔던 이제 구글 검색 키워드에서 거의 탑을 찍었는데,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게 조금 이제 주춤해요? 주춤한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기술이란 게 이제 새로 생성된 키워드가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끄는 이제 태동기를 넘어서서 이제 성장기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의 정체기를 항상 겪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곡선이 팍 올라가듯이 정체하는 때가 있죠. 캐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마 돌파되기 위해서는 아마 디바이스가 조금 더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게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또 정의가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제 단어의 의미부터 조금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하니까 한국말로는 이제 메타버스, 이게 새로 나온 버스인가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버스가 아니라 벌스입니다. 그래서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 그래서 메타는 어떤 초월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스는 당연히 아시는 우주, 삼라만상 이런 의미인데, 근데 메타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접두사 되게 어려운데, 메타포라는 걸 아시죠? 메타포, 비유, 은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은유를 이제 메타포라는데, 그게 메타포라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용어로, 포라가 이제 트랜스포, 이제 넘긴다. 근데 메타는 초월해서 넘긴다. 그러니까 은유는
뭐 인생은 여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걸 은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의미를 초월시켜서 여행이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으로 이렇게 넘긴다 했을 때 초월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 또 메타 데이터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데이터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가 아닌가요? 또 그게 아니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메타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잘 표현하거나 잘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이제 또 달리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데이터보다 조금 더 상위, 비욘드, 오버. 기존의 데이터를 가공한 건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이제 사이트에 등록을 하려면 가입을 하려면 맨 처음에 성명, 여러 가지 김원태, 그다음에 자기 전화번호 넣고 이런 정보를 넣잖아요. 여기서 데이터 부분은 나의 이름인 김원태, 그다음 전화번호 010에 블라블라 이런 것들이 정보인데 데이터고, 근데 요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한 게 바로 앞에 붙는 것들 있죠.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요게 바로 메타데이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바로 메타데이터.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메타 유니버스 그럼 뭘까 이게? 유니버스 그러니까 삼라만상 우리의 삶을 우주잖아요, 그죠? 우리 공간 그죠? 이것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초월된 그 기존 세계를 초월한 정보 세계, 가상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가상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상 세계로 너무 단순화시킨 거일 수도 있지만 가상 세계로 이해해도 돼요.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가 있고 또 그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 안에 들어가 있는 또 가상 세계.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그 이제 가상 세계는 이제 우리가 통상 VR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벌추얼 리얼리티. 그래서 VR이라고 표현하죠. 안경 쓰고 우리가 보는 VR 이거. 앞에 이렇게 막혀 있는 안경 쓰고 이렇게 되게 답답해 보이는 거고. 근데 보면은 들어가 보면은 거기서 가상 세계가 쫙 펼쳐지는 거.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 VR 쪽이고.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그거보다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 로드맵이라는 게 그래서 2006년에 만들어졌어요. 오래됐네요. 메타버스라는 그 개념은 꽤 오래됐어요. 1996년도에 이미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죠. 소설 속에서. VR은 그 이전에도 있었을 거고 가상 세계는. 그 다음에. 근데 그것들을 정리를 해서 메타버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로드맵에서는 이 네 가지 축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VR도 있고. 그 다음에 AR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AR이요? 네. AR은 못 들어봤어요. 그게 이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에서 증강현실. 증강현실은 들어봤어요. 그죠? 우리 옛날에 영화 보면 그 허공에 막 뜨잖아. 사람이 떠서 얘기해주는 거. 맞아.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어떤 곡을 갖고 딱 바라봤을 때, 사물 바라봤을 때 그 사물을 인식한 후에 그 사물에 대한 정보가 디스플레이 되는, 오그멘팅 되는. 요새는 자동차에 뭐 앞에 뜨는 것 같은데요. 시속 얼마. HUD 같은 걸로 해서요. 그게 이제 저기군요. 가상현실? 그거는 이제 약간 AR하고는 다른 이제 약간 홀로그램 쪽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실 속에다가 가상 정보가 이렇게 덧입혀진 것. 그걸 AR이라고 하고 여기에 두 축이 있고 또 하나는 라이프 로깅. 우리 집 SNS 하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라이프 로깅이에요. 막 러닝하면서 사진이 이제 그 고글에서 이게 자동으로 영상이 찍혀가면서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라이프 로깅. 요런 축도 있고요. 하나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축은 뭐냐면 미러 월드. 미러면 거울. 거울 세상이에요? 그렇죠. 이제 세계를 그대로 똑같이 떠올려서 이제 가상화시켜 버린 거죠. 가상화시킨 거. 그리고 신데렐라 마녀하고 대화하는 거가 가능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이제 MS에 보면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고 이제 비행기 시뮬레이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전 세계 거의 유명한 것들은 거의 다 가상화시켰어요. 그대로 세계를 그대로 떠올린 거죠. 그 가상 세계 속에다. 그거 골프 연습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골프장에 나오면 거기서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미러월드예요. 미러월드. 현실 때 그렇게 하면은 금방 이해합니다. 근데 그 이제 이 네 가지의 그런 축을 이제 합해서 이제 메타버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들은 하위 개념이고 그 위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맞습니다. 개념이에요. 벌써 질문 하나에도 우리 교수님 다우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근데 또 하나하나를 설명해야 이게 정확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정의가 교수님 제일 입장에서- 중요해요. 저희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듣는 분들은 또 잘 이해를 못 하세요. 네. 아무튼 메타버스라는 게 앞으로 이제 많은 우리의 이제 현실들이 메타버스로 간다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올해 이제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온다던데 이 아바타 2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와 그 속에서의 이 아바타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활용되는 사례가 있나요? 그 실제적으로 우리 실세계에 나와 있는 네. 그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하고 네. 가상 속의 나가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 초기에 보는 거 보면은 뭐 회사에 내가 있어. 근데 거기 다른 뭐 부장, 과장들도 있고 거기서 막 이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이게 메타버스다라고 설명된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런 차원 그거는 이제 당연히 네. 게더타운이라고 그 최근에 이제 젊은 이제 그 세 명의 대학 졸업생들이 네. 창업을 했는데 그 유니콘 기업을 일궜어요. 1년 반 만에. 아, 그래요? 1년 반 만에. 유니콘이면 1,000억 아닌가요? 1,000억 넘죠. 네, 이제 가치가, 네. 2조 달러, 네, 2조 원, 그러니까 2조 원을 1,000억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2조 원을 네. 가치 평가 받았어요. 오. 1년 반 만에. 한국 회사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외국 애들이죠. 외국 애들이. 미국이니까 네. 그게 가능한 건데. 네. 근데 그게 바로 게더타운이라는 서비스예요. 게더타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무실을 생성해서 거기서 네. 마치 진짜 내가 그 네. 공간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워드나 파워포인트 같은 거, 화이트보드 같은 거 뭐 그러니까 쉽게 쓸 수 있고. 그게 메타버스라고 소개된 걸 봐서 저런 건가 그런 의미에서 생각했어요. 메타버스는 당연히 있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건 이제 로봇이나 아니면 아바타 같은 실제적인 것과 네. 내가 실제로 연결돼서 걔를 내가 조정을 하는 그런 건 아직은 없다라는 그건 거죠. 아직은 네. 없고 메타버스에 있는 것과 연결되는 건 당연히 있죠. 그건 지금 그 나온 그거 유니콘 기업은 그냥 어떤 게임은 아니지만 뭐 그냥 연결은 안 돼 있고 그 가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은 있다 이거네요. 아니 연결은 돼 있죠. 나하고. 연결은 되어 있는데 내가 연결돼서 나의 아바타가 그 속에서 이제 버추얼 아바타죠. 아바타가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아바타 만나면 자동으로 나의 영상이 떠요. 아, 그래요? 얘가 그 히트를 친 이유가 그 우리 줌 아시잖아요. 줌. 많이 하죠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근데 줌 피로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어요. 줌 피로 증후군. 줌만 쓰니까 이제 피곤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이게 회의하다 보면 이렇게 쳐다보다가 또 다른 데도 쳐다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주의를 분산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냥 현실에서 만나면. 현실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줌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아,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상대방들은 자기 카메라를 쳐다본다고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지. 네, 맞아요.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만 줌 회의해도 너무 피곤한 거. 줌 피로 증후군인데 이거를 해결한 거예요. 그 아바타 이걸 통해서 또 카톡을 하면은 또 답 안 하는 분들 많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 사무실을 찾아가서 가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영상이 뜨면서 그 사람하고 바로 대화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실제 세계를 가상 세계 속으로 다시 이렇게 증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AV, Augmented Virtual Reality. 그래서 가상 세계를 증강시켰어요. 실제로. 그래서 히트 친 거예요. 근데 아무튼 대단하네요. 상당히 재밌는 거죠. 그러면 이 메타버스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가 되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너무 질문이 추상적인데 혹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그런 편리함과 어떤 뭔가가 가치가 없다 그러면 이 서비스라는 것은 뭐 활성화될 수 없겠죠. 그렇죠. 서비스는 계속 뭐 편하고 좋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니까. 근데 글로벌 기업들은 다 이제 메타버스로 이제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페이스북은 메타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투자를 한 거죠. 이유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레디 플러 봤어? 보셨죠? 그래? 무슨 영화예요? 그것도 가상세계 나오는 영화예요? 한 3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레디 플레이어 원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이게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분들 꼭 보셔야 되는데 레디 플레이어
그러니까 레디가 준비됐다는 그 레디인가요? 네, 레디 플레이어 네, 원. 원. 네. 네. 그래서 그걸 찾아보시면 거기에서 오아시스라는 메타버스가 이제 나와요. 거대한 메타버스고 네. 모든 사람들이 그 메타버스인 오아시스에 다 들어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오아시스 창립자인 네. 예, 제임스라는 사람인데 그 네. 제임스가 이제 죽었어요. 죽으면서 자기가 이 오아시스의 소유권을 넘길 그런 키를 네. 남겨놓은 거예요. 아. 그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찾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 찾는 과정을 그리는데 네. 그 찾는 과정에서 사용자 이제 이 네. 주인공이 네. 이 주인공이 그 사람의 박물관, 기념박물관을 가요. 그럼 가면 거기에서 큐레이터가 있는데 네. 큐레이터가 인공지능 큐레이터예요. 아. 그러면서 이 인공지능 큐레이터가 사람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 형상으로 막 떠서 막 얘기를 하겠네요. 막 얘기를 네. 해주는 거지. 그러면서 막 서로 대화하는데 대화가 네. 굉장히 깊어요. 네. 그리고 뭐 뭔가 단서도 주고 대화하는 그 하면서 뭔가를 자꾸 끌어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계는 이런 메타버스 세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정보의 어떤 정보 단절되신 분들, 네. 아니면은 어떤 장애가 계신 분들, 네. 아니면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 우리 지금 당장 네. 우리도 당장 네. 그렇게 될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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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들이 이런 메타버스 월드에서 손쉽게 정보를 이제 네. 획득하고 네. 그다음에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네.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재가공해서 표현해주고.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왜냐면은 이 정보 복사라는 것도 사회 문제인데. 그렇죠. 예, 젊은 친구들은 뭐 쉽게 앱을 깔고 쉽게 뭔가 활용하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은 일단 겁부터 내고요. 맞아요. 한 단계 가는 거 자체를 못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것만 누르면 되는데 못해. 못해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알아서 해줍니다 이제. 그러면은 오히려 네. 정보 복사를 줄일 수가 있겠네요. 엄청나게 줄여질 거고요. 아.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네.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네. 이제 차기의 인터넷이다. 차기의 인터넷. 휴대폰을 이제 이런 고글 같은 것들을 착용할 텐데 이렇게 좀 되게 흉악한 그런 고글이 아니고 네. 이제 점점 이렇게 뭐, 저희 안경 형태로 스포츠 고글처럼 멋있는 거로. 그렇죠. 네. 그러면서 바깥쪽도 보이면서 네. 이제 스포츠도 즐길 수 있고 네, 사회생활도 할 수 정보도 있고 얻고 하면서 가상 공간에서 제공되는 그 정보도 같이 볼 수 있는 같이 볼 수 있고. 가상과 실세계가 같이 완전히 융합되는 그게 메타버스예요. 그게 메타버스의 완성이에요. 완성된 형상이죠. 완성된 그렇기 형상. 때문에 이제 미래의 인터넷이고 미래의 네. 휴대폰이기 때문에 네. 메타버스에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아무튼 뭐 쉽게 말하면 메타버스는 좋은 거다 이렇게 매우 좋은 거습니다. 거죠. 시장은 이제 2030년이면 네. 2,000조를 바라봐요. 2,000조. 2,000조? 2,000조. 이건 어마어마하네. 휴대폰 시장을 그럼 넘어뛰어야 우리나라 하는 뭐 거죠. 삼성이나 LG나 뭐 이게 다 준비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다 준비하고 다 있죠. 준비하고 있겠네. 네, 뭐 맞습니다. 저만 준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이 근데-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또 뭐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네. 메타펜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메타펜. 아예 현실과 안 나오고 그 네. 메타 세계에만 사는 인간들이 있어서 네. 뭐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거의 없는데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걱정할 필요 없나요? 저는 이제 그래서 새로운 인간의 어떤 네. 진화된 종족을 또 이름을 만들었어요. 네. 호모 메타페인이라고. 호모 메타페인, 예, 그전에는 호모 모빌리언스라는 이름이 모빌리언스. 예, 휴대폰을 아까 가지고 지금은 항상 살아가는 사람. 지금은 지하철만 타도 진짜 100에 100이 다 핸드폰 자는 사람 빼고 다 핸드폰 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호모 모빌리언스. 그러니까 호모 모빌리언스 단계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호모 메타페인. 메타페인. 그러면 이제 메타페인이 지금 우리 김 교수님 생각에는 네. 기본적인 사람들의 이 모습이 될 거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나는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월2라는 영화를 보시면 네. 이제 그 조그만 그 행성 우리 지구에 버려진 지구가 네. 쓰레기성이 된 다음에 버려진 네. 후에 그 쓰레기성이 된 지구를 청소하는 로봇 그걸 월2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이제 이 지구인들은 저 우주 밖으로 나가서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런 카트 같은데 이제 자기 부산 카트에 타고 거기에서 이제 고글 같은 거 쓰고 텔레비전 보면서 거기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걸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뭐 전에 무슨 뭐 보면은 뭐 같은 애인들끼리인데도 거의 옆에서 카톡으로 말로 하면 될 거를 실제로 그런 거죠. 카톡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아. 이제 일반화되게 되면 네. 더 심화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뭐예요? 인간들이 이렇게 서로 육체적으로 이러지도 않고 이렇게 터치도 안 하면서 네. 각자 여기서 그냥 그렇게 소통한단 말이에요? 네.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네. 또 그게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트렌드. 그곳에서 우린 또 그 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겠죠. 아, 그런가요? 예, 예. 근데 이제 접촉이 별로 없는 세상이 되고 음. 그냥 이렇게 매체, 그러니까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뭐 아무튼 메타버스 뭐 하여튼 이런 중간에 매개체를 통해서만 사람이 교류한다면 좀 덜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아마 그거를 또 파고들어서 그걸 네. 해결하는 솔루션이 나올 또 거예요. 나와요. 그러니까 모바일을 애들이 하도 모바일 보니까 맨날 모바일 보고 앉아갖고 휴대폰만 네, 보니까 네. 움직임이 덜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온 게 뭐예요? 포켓몬고가 나왔잖아요. 그렇지 뭐, 예, 뭐 사방- 돌아다니면서 예. 예, 돌아다니면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그게 AR이거든요. 네, AR. Augmented Reality. 음.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찍으면은 공간에 혹은 이제 AR보다 조금 더 진한 MR, Mixed Reality 해갖고요. 가상현실이 이제 현실의 세계에 이렇게 투영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켓몬들이 보이고 걔네들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활동력이 상당히 근데 많이 뭐 생겼어요. 그것도 한때 유행했다가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새로운 메타버스인데 아, 네. 활동 그리고 네.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또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럼 제가 하는 순례길 학교에다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길마다 누가 나와서 설명해주고 막 이런 거 되면 좋겠다. 그렇죠? 그게 이제 MR이 되는 거예요. 그게 MR인가요? MR이면서 이제 메타버스로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렇죠?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모든 기술이 발전하는데 기술은 잘못이 없는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잘못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메타버스를 통해서 범죄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것은 예방 가능할까요? 아니 일단 또 나쁜 놈들이 생길 것 같아요. 최근에 이 구글에서 출시한 그 메타버스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성추행하고 막 이런 일들이 실제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뭐냐면 무슨 퀘스트지 이게 네. 하여튼 메타버스 디바이스가 있는데요. 네. 그게 핸들이 갖고 있는 메타버스 디바이스예요. 근데 막 누가 터치하게 되면 막 떨리고 이 핸들이 막 떨어져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네. 본인이 이제 캐릭터만 비주얼하게만 막 이렇게 성추행당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햅틱으로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요. 그걸 해서 아니 네. 뭐 자기가 자기를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흥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터치하는 거지. 상대방이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느낀다라니까요. 그건 뭐 성추행을 당해서 느끼는 건 뭐 개인적인 문제니까 뭐 그러니까 남을 성추행하는 건 문제지만 자기가 뭐 도구를 이용해서 자기가 흥분을 느낀다 그러면 아니 그건 흥분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쾌감 느낀다. 그건 그러니까 범죄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범죄 사건이 실제로 네. 일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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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실제 벌써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난리 났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카페나 네. 아니면 도서관이나 하여튼 조용한 공간 혹은 네. 뭐 이렇게 클럽 같은 데 가서도 뭔가 이게 인터랙션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터치가 일어나고 당하는 거예요. 당한다. 근데 그게 그냥 캐릭터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거야. 당하고 있는 거를. 그것도 느낀다. 그러면 이제 그건 범죄가 될 수 있고.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법의 구성 요건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정보가 그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 해킹을 당하면 그렇죠. 남의 어떤 그거를 정보를 캐가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돈도 네. 예, 캐시도 네, 돈도 끄집어갈 수 빼갈 있는 수 거죠. 있고 그 사람 의사에 반해서 그 사람이 속아서 돈도 빼가거나 뭐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거나 네. 아니면 뭐 그 영화에서 나온 것 같지만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이게 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개입해서 사고를 유발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법칙 아까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하냐? 네,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어떤 법의 프레임이 네. 있을 테고 그 네. 프레임에 맞춰진 플랫폼 사업자의 의지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가 사실 그런 거 그러니까 나는 이거 무시하고 그냥 네. 확장만 도모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기술적으로 현실 세계보다 훨씬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런 네. 걸 센싱하고 디텍션하기가 쉬워요. 그럴 수도 있겠다. 현실은 개별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데 모르죠. 뭐 CCTV에도 사각지대가 있듯이 근데 네. 이런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징조가 나오면 금방 캐치하겠네요. 실제로 금세 캐치할 수 있는 기술은 충분히 돼 있어요. 아, 가능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죠.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또 하고. 그렇죠. 뭐 2단계가 나오면 뭐 작동을 중지한다든가 뭐 그런 거 그렇죠. 가능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키즈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키즈존 같은 거 설정해 놓고 네. 부모가 예를 들어서 얘는 키즈다. 설정만 해놓으면 키즈존에서만 애가 놀 수 있지. 또 이제 성인 공간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가능하겠네. 설정을. 네, 그리고 내가 불쾌감을 느낀다.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워치를 갖고 있으면 이 네. 워치에서 내가 뭔가 불쾌감을 느끼는 그런 징조가 있다라는 걸 센싱하면 그걸 바로 이제 리포팅할 수 있고. 근데 뭐 범죄 충분히 예방하는 거 좋은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해요. 보면 어떤 틈이 없네요. 내가 뭔가 숨 쉴 공간이 뭔가 다 이 안에 들어있으면 나의 모든 게 어딘가에서 기록되고 누군가 볼 수도 있고 뭐 플랫폼 사업자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어떤 개인의 그런 자유, 그런 공간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메타버스 드네요. 네. 그것도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하죠. 다 기술적으로 해결. 네,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카톡에서도 예서 프라이빗한 이제 비밀 카톡방도 있을 수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이 플랫폼 사업자 쪽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공간이다 설정했을 적에는 그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태를 저장하지 말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 자기 프라이버시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기술이 발전한 건 좋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에요. 거기에는 안면 인식만 해도 누군지가 바로 나올 정도로 데이터가 축적돼 있고 이걸 이용해서 국가가 독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플랫폼 사업자든 뭐 정부든 간에 이거를 나쁜 의도로 특히나 권력이 이거를 독점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뭐 좀 반역적인데 아니면 뭐 있는데 뭐 뭔가 터뜨려서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 정보를 가진 그 권력자나 이 사업자가 충분히 이용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아무리 법의 여지를 법이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도 어떻게 프로그램을 전환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런 걱정도 좀 드는데요. 네, 그건 뭐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기술은 제가 없어요. 폴리시나 아니면 그쪽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권력 가진 사람은 그런 유혹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독재 국가는 오히려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뭐 중국이 인구가 14억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독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기술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는 좀 중부의 안 좋은 글을 쓰게 되면 뭐 신용카드를 못 쓰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신용카드 못 쓰면 이제 생활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현금 없는 사회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결제하려고 할 때 안 돼요. 그러면 손댈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모든 게 안 되는 세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메타버스는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겠죠. 대신에 지금 카톡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품으로 나온 게 이제 텔레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그 메타버스, 그러니까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메타버스가 탄생하겠죠. 그럼 그쪽으로 흘러가겠죠. 아마 두 개가 다 양립하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쓰는 거를 안 쓰면 생활이 불편하겠거든요. 왜냐면 우리 카톡 안 쓰는 사람 있으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착한 말만 하는 거고. 착한 말만. 그다음에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이제 다양한 메타버스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메타버스가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게 좀 독점이 되지 않고 경쟁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멀티버스라고 해요. 멀티버스. 다양한 게 더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뭐 요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제안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법을 못 봐서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메타버스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은 활성화가 되고 우리가 기술이 좋아지면 또 외국에 수출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뭐 IT가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다면 뭐 저는 크게 주식을 안 해서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그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준비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많죠. 뭐 대표적으로 예를 뭐 설명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나요? 뭐 회사를 소개시켜 달라는 뜻은 아니지만 뭐 이러저러한 메타버스로 준비하는 회사가 있더라. 뭐 이런 정도는 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국내에 있는 회사들은 제가 뭐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고 해외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블리자드 인수했어요. 블리자드 아시죠? 게임 회사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블리자드를 MS가 인수했습니다. MS는 그 윈도우나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얼마 인수했는지 아세요? 뭐 미국은 돈 단위가 워낙 커가지고 80조에 인수했어요. 80조요? 단위가 커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인데 너무- 80조면은 뭐 거의 우리 예산의 한 7분의 1 정도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메타버스의 4개 축 중에서 이제 VR 쪽을 네. 이제 집어삼키겠다라는 전략인 거죠. 블리자드가 이 VR 쪽을 거기에 이제 강한 그렇죠. 회사인가 봐요. 굉장히 강한 회사죠. 그러면서 홀로렌즈라는 그런 디바이스도 만들고 있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려면 이 디바이스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의 뭐 안경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안경? 안경이 아니라 이렇게 HMD라고 해서 헤드 마운티드 디바이스라고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아예 내장되어 있는 이런 조그만 디스플레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뭐 포- 네, 안경이라고 말씀드린 게 하여튼 눈에 착용을 해서 이제 쓰는 형태가 아무래도 대부분이겠네요. 시각적으로 예, 항상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으니까. 시각적이니까.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어마어마한 투자들을 하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그 페이스북 메타라는 이름으로 회사 이름 바꿨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네. 메타라는 이름 바꾸면서 SNS 수준이었던 그런 페이스북의 그런 기업의 어떤 가치, 그다음 전략을 이제 메타버스로 확장하겠다. 아, 하겠다. 예, 그다음 구글도 당연히 네. 우리가 구글 검색하는 부분도 아까 같은 그런 그 메타버스 공간으로 진화하게 되면 네. 검색 대상이 네. 단순히 이렇게 실세계의 대상이 아니라 가상 공간조차도 네, 검색의 검색이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아, 엄청나게 확장되는 거죠. 아. 그다음에 애플 당연히 이제 애플. 애플 글라스를 또 만들고 있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뭐 팡이라고 불렀던 것도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팡. 뭐 FAANG, 뭐 애플, 아, 뭐 예. 넷플릭스, 구글 뭐 이런 네. 그런 회사들은 다 이제 이 메타버스로 있네요. 준비를 네.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지금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호모 이거 뭐 모빌리안 메타페인. 아니야 메타페이는 그 다음 거는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핸드폰을 갖고 그렇죠. 있고요. 예, 예. 어떤 사람 2개도 갖고 다니고 핸드폰을 잘 때 빼고는 항상 손에 들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네, 잘 때 들고 있더라고요. 저희 잘 아들 때도 보면. 들어요? 잘 때까지 저희 아들은 이렇게 아 그래요? 음악 듣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잘 때 빼고는 핸드폰을 항상 네. 문 옆에다 두고 있고 네. 없으면 불안해하고 있는 세대인데 음, 저는 핸드폰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메타버스의 어떤 디바이스들 중에 네. 이게 핸드폰을 우리 카메라가 없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카메라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뭐지 옛날에 그 음악 듣는 그것도 없어지고 다 핸드폰으로 하나로 이제 집합이 됐는데 네. 다음 세대에는 핸드폰이 없어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메타버스 디바이스로 진화하면서 그게 같이 가지 않을까. 아유, 같이 가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어지는 세상도 오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이 네. 글라스에다가 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글라스에. 네, 다른 걸 사실 착용할 수 있는 게 네, 시계 있고요. 별로 없어요. 아. 근데 시계는 근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죠. 아니 여기서 뭐 저기 인디안에 그거 이렇게 요정 램프 얘처럼 뻥 튀어나오고 이런 건 안 될까요? 그게 이제 홀로그램 테크놀로지인데, 네. 홀로그램도 가능하긴 한데, 네. 이제 그것이 이제 홀로그램이 우리가 쓸만한 수준이 되기보다는 네. 차라리 이쪽이 훨씬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화 와도 뭐 핸드폰으로 그렇게 해서 뭐 눈짓을 하든 뭐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전해질까.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다 뭐 눈에 끼고 다니겠네 이제. 아, 그렇죠. 아까 뭐 코로나 시대는 마스크 끼고 다녔는데 한 10년 후에는 다 뭐 안경 끼고 다니고 있겠네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피부에 밑에 삽입하는 것도 칩을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건 왠지 좀 네. 거부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거부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 벗어버리고 다른 걸 또 네. 이제 교체할 수도 있고 네. 이제 패션하고도 꼭 관계가 근데 되니까. 지금 아마 가축 사육하시는 분들은 돼지나 소에다가 그 보통 그 뭐더라 그 야생 보호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그거 이제 그 이렇게 잡아가지고 네네. 칩을 심어요. 맞아요. 그럼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이렇게 다 보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그거는 심는 건 아니지만 돼지나 소 같은 거는 심는 것 같던데요. 아, 그건 내 몸이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먹을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지만 사물 인터넷 쪽이 있고. 근데 인간도 이게 심어서 이게 부작용이 없다면 핸드폰 이렇게 맨날 갖고 다니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심어서
그렇게 활용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이제 에너지, 배터리를 어떻게 이제 제공할 아니, 요새 건가. 인공심장 같은 것도 뭐 10년 가고 이러던데. 그래서 뭐 이거 심어서 뭐 5년 가고 또 이게 방전되면 다시 빼서 또 심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쓰지 않을까요? 어떤 테크놀로지가 즉 브레이크스루 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어떤 게 이제 탄생할지 그거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마이크로 로봇 같은 것도 있어요. 옛날 우리 이너스페이스라는 여기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리 세대 거니까 이너스페이스라고 마이크로 로봇하고 우리 혈관 속에 로봇이 들어가서 암세포 죽이고 뭐 어떤 뚫린 이제 뭐 이런 경화된 것들 잘라내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가 실제 지금 영화로 설명하시네요. 이렇게 가상 세계가 이제 다 그러니까 그 영화가 그러니까 상상 속에 있었던 것들이 다 현실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기술을 하고 있는 팀들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 쪽 입장에서만 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재료 라든지 물질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쪽에서의 어떤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양자 컴퓨팅이라고 혹시 아세요? 양자 컴퓨팅이요? 잘 몰라요. 양자만 들어가면은 어려워서 안 봐요. 우리가 현재 이게 쉽게 생각해서 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들은 전자가 앞에 붙잖아요. 그렇죠. 모든 계산의 근본은 전자예요. 근데 양자 컴퓨팅 계산의 근본은 양자가 됩니다. 빛이 되는 거죠. 양자는 전자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죠? 아니에요. 아닌가요? 양자는 빛이에요. 빛. 포톤. 네, 그래서 빛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컴퓨팅에다 적용한 건데 쉽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제일 빠른 슈퍼컴보다 1000배가 빠른 컴퓨터 만들어져요. 양자로 하면요? 양자 컴퓨터가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가 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도 앞으로 10년 후 정도 되면 현재는 우리가 5G 끝났고 이제 6G로 넘어가거든요. 10년 후면 10G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끝이 없어요? 뭐 10G, 뭐 100G까지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도체 기술도 역시 이게 무어의 법칙 아시죠? 네, 무어의 법칙 2배씩 늘어난다는 거. 2년에 상의 법칙도 있고. 2년에 더블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집적되면서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칩 수준으로 조그만 칩 수준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새로운 기술의 탄생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까지 메타버스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또 디지털 트윈에 대한 얘기를 또 좀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디지털 트윈을 모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디지털 트윈이 뭐죠? 지금은 꼭 디지털 트윈을 꼭 아셔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가오는 시대인데 디지털 트윈은 현재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솔루션이다. 현재? 그럼 저도 벌 수 있어요? 당연하죠. 디지털 트윈 통해서?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IoT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IoT 소, 돼지, 가축을 이제 이게 뭐 이렇게 기르는 농가들 있죠. 사회적으로 심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팜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마트팜. 그러면 그거를 디지털 트윈화 시키게 되면 이게 그 소, 돼지 같은 그런 가축들도 사실 디지털 객체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생활하는 공간도 이게 축사도 디지털 트윈화돼서 이게 실제로 그 양동가를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게 폐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손실인데. 다 손실이잖아요. 근데 그 폐사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리 아픈 거를 뭐 캐치해내 가지고서 미리 뭐 조치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소나 돼지의 어떤 모델을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IoT를 통해서 그 축산의 공간을 디텍션하고 실제 이 돼지의 체온이라든지 행동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냅니다. 계속 받아서 이상 반응하는 것들은 다 걸러내겠네요. 계속 추적해놓고 그다음에 이것을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해서 얘는 진짜 이상 반응이 있어. 그리고 얘는 병 걸린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애들은 이제 바로 얼러팅 나서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다음 MS 같은 경우에는 가와사키 공장에다가 이 디지털 트윈을 적용을 했어요. 가와사키는 일본에 있는 공장이에요? 일본 공장이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가와사키 공장의 그 생산 시스템을 다 디지털 시스템으로 다 가상화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가 기존에 아까 VR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런 가상 시스템하고 다른 건 뭐냐면 실제 장치들하고 요 디지털
그러니까 객체들은 네. 항상 연결돼 있어요. 항상 연결돼 있고. IoT로. 네. 항상 연결돼서 얘 정보가 항상 얘한테 축적돼서 네. 얘 그 실제 시스템 피지컬 트윈, 네. 피지컬 트윈의 상태가 디지털 트윈에 계속 축적이 실시간으로 되는 자료가 오는 겁니다. 거네요. 사물을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실제 공정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들, 네. 공정이 한번 스탑되게 되면 반도체 공정 한번 스탑되면 하루에 수천억 날아가는 거죠. 뭐 전기 안 끊어지고 그러면 뭐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 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설비들, 그 다음에 공정,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트윈화 시키겠다라는 것이 네. 현재 그 이전 정부서부터 시작되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책이에요. 아, 그렇구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면은 뭐 그래서- 메타버스하고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실과 이 가상 세계를 계속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시켜서 생겨난 정보들을 축적해서 뭐 어떤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책을 세우게 하거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캐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솔루션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공간 안에 여러분들도 메타버스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자동차의 내부에 어떤 벌어지는 일들이 메타버스에서는 일일이 표현을 안 하죠. 안 하죠. 할 네. 필요가 없죠. 네, 네, 그냥 껍데기가 멋있는 자동차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메타버스는 주로 표현에 초점이 맞춰져 표현, 있어요. 보이는 거. 그렇죠. 표현, 네. 표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디지털 트윈은 그 내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동차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디지털화가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메타버스의 디지털 트윈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게 되면 네. 메타버스에서는 나의 실제 자동차의 형상을 보면서 내 자동차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예를 들어서 엔진 오일이 어떻게 돼 있고 아니면 브레이크 장치에 네. 뭔가 문제가 있나 아니면 뭔가 시스템에 네. 문제가 있는지를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예측까지도 가능한 거죠. 예측도 가능하고 뭐 한 달에 뭐 며칠 후에는 뭐 오일 가세요 뭐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래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식당에 가면 식당에 뭐 벌써 서빙 로봇들이 많이 이제 막 네. 도입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시작된 거예요. 로봇 시대가. 그러니까 네. 그게 요새는 이제 돌아다니는 로봇도 네. 많고 광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이제 인도변, 도로변에 로봇이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 돌아다니는 게 이제 자연스러워지면 그러면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겠죠. 이제 택배 로봇이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택배 로봇. 택배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돈 많이 네. 버는데 그것도 로봇한테 뺏기겠네. 아니 로봇을 조종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되면 되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택배 로봇도 생기고. 아, 택배 로봇 네. 가능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있잖아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가 로봇이에요. 그 자체가 로봇이죠. 자체가 로봇인 거예요. 아, 트랜스포머네. 걔네들이 막 또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 로봇. 그 다음에 형태가. 네. UA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UAM? 예. 그 항공 이거요? 돌아다니는 네, 자율주행 항공기고요. 네, 그 드론처럼 막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네. 네. 쉬운 말로 이제 자율주행 택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거 인천에서 해요. 인천에서 했고 네. 뭐 저기 제주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해요. 네. 근데 아직은 그거 뭐 이항이라는 그 중국 회사 건데 네. 근데 그게 이제 현대라든지 한화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아, 만들어요 벌써? 하고 있죠. 아. 이제 지난 2021년 CE쇼, 그러니까 네. 라스베가스의 CE쇼에 네. 그래서 감동했던 것이 현대에서 만든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네. 예, 플라잉카가 거의 크게 전시를 했어요. 아, 쫙 그렇구나. 가장 정중앙에. 아. 그래서 우버하고 같이 협력해서 네. 플라잉 택시 서비스 하겠다. 하여튼 그러한 다양한 로봇들이 이제 굴러다닐 텐데 이것들이 다 디지털 트윈화가 됩니다. 아, 그러겠죠. 네. 예, 다 디지털 트윈화가 돼서 왜냐면 이게 굉장히 세이프티 크리티컬하다. 저 안전과 관련된 네. 거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이 그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고 또 이런 그 교통 서비스가 네. 모든 걸 다 내가 비싼 UAM을 갖고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UAM 탔다가 그다음 빠르게 이동해야 될 때 정체가 별로 때 UAM 타고 빨리 이동하고 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택시 자율주행 택시가 택시로 나오고. 갈아타고 그다음 또 때로는 뭐 킥보드를 탈 수도 있는 거고 가까운 킥보드를 탈 수도 있는 되고. 그런 것들을 이 합종 연행 하면서 매쉬업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제 결합시키는 결합 서비스 이런 것들까지 해주려면 그러니까요. 디지털 트윈이 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줘요. 다 가능하겠네. 그것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우리는 네. 들여다볼 수가 있는 네. 거죠.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 주택의 60%가 아파트예요. 음. 그러니까 아파트 위 옥상은 다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러면 UAM
주차장을 놓으면 다 이제 아파트 위에 올라가서 불러가지고 타고 가고. 옛날에 그 아파트 가능할 것 같은데. 아파트 등급 줄 때 뭐 에너지 등급하고 뭐 인터넷 잘 되냐, IoT 되냐. 이제는 UAM이 되는 아파트냐, 이제 전기차 충전하는 잘 되냐, 되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아파트 등급을 매기는 또 시금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몰려 있고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시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대학원생들 한 16명 되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하는 게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메타버스 팩토리. 공장을 가지고서 이제 메타버스 현대자동차의 공장 공정을 메타버스 공장화 시키는 거예요. 메타버스 안에 공장이 들어있네요. 그게 현실하고 똑같이 들어있는 똑같은 공장이 가상 공장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이제 비주얼하게는 공장 똑같은 공장이고 실제로 그 공장에서 돌아가는 각각의 장비는 디지털 트윈인 거예요. 트윈. 그래서 각 공장에 로봇 팔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로봇 팔들 그 다음에 AGV라고 해서 막 이렇게 머리에다가 그 우리 자동차를 머리에 딱 이고 막 돌아다니는 그 로봇이 있어요.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를 안 써요 이제. 로봇이 이 플랫폼을 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로봇 팔들이 이 볼트를 하거나 쌀을 조이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되색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션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메타버스의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이것을 플래닝 계획을 세우고 계획 세운 대로 실제 피지컬 공장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걸 하냐? 앞으로의 그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이런 자동차 회사에서는 사용자 커스터마이징 된 자동차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컨베이어 벨트 원하는 대로 이제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셀 방식, 셀, 프로덕션, 생산 셀 단위로. 그래서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지가 서비스 받아야 될 셀에 들어가서 서비스 받고 다음 셀로 가고. 굉장히 유연한 공장이 돼요. 그러네.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이 연결된 그러한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 디지털 트윈에 관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행정기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이런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뭘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인천시에서도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서 뭘 한다고 제가 봐서 이게 뭐 행정기관에서 디지털 트윈을 이용할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디지털 여기 나와 있는데 정밀한 로컬 데이터 기반으로 구축한 입체적인 디지털 가상도시를 만들겠대요. 네네, 그게 이제 디지털 시티라는 거고요. 디지털 시티 프로젝트는 꽤 오래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유비쿼터스 시티, UCT라고 그래갖고 UCT 해서 옛날에 국토부에서도 막 열심히 했고 10년 전부터. 그래서 IoT가 그냥 쫙 들어가서 이제 실세계 정보들을 이제 도시 그 운영 시스템에서 다 들여다봐서 큰 모니터에서 딱 디스플레이 되게 하는 그런 게 이제 UCT 개념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발전된 게 이제 우리 이제 이런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시티인 거죠. 스마트 시티라고도 하고 요즘은 스마트 시티. 그래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들이 그 선도형 프로젝트로 서울시하고 부산시에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했어요. 세종시까지 해서 했었어요. 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고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시티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같이 들어가요. 근데 아직 이제 막 되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게 곧 이제 우리가 레퍼런스 해볼 만한 그런 스마트 시티의 하나의 형상은 메타버스 시티로는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에서 나소라는 회사가 그 싱가포르를 버추얼 싱가포르를 만들었어요. 벌써 돼 있어요? 네,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이 하나의 도시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열대지방이고 서울보다 좀 작아요. 서울보다. 뭐 하면 그만하죠. 그래서 이 전체 시티를 그대로 아까 미러월드 얘기했잖아요. 메타버스 미러월드를 만들었어요. 똑같이 만들어냈고 그럼 여기서 그럼 뭐 하려고 저걸 하나? 여기서 첫 번째 건축 행위를 우리가 신청을 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많은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건축 행위를 또 우리가 신청을 할 적에 그 이 싱가포르 당국에서는 그 버추얼 싱가포르에다가 이들이 신청한 그 설계를 집어넣어버려요. 넣어보면 모습이 나오겠네. 형상이 딱 나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그 공기의 흐름을 막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그 사이에 그 공기 네. 흐름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게 막히게 되면 에너지 소모하고 그대로 직결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러한 그 공기의 흐름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구나. 또 좁은데 이제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이 채광권 채광도 이런 보고. 것들도 다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고. 정말 좋네요. 진짜 뭐 네. 도시에서는 다 꼭 필요하겠네. 예. 그게 이제 버추얼 싱가포르인데 네. 이제 메타버스나 이제 디지털 트윈은 이제 현재의 그 실세계와 직접 연결돼 있어야 돼요.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트윈은. 그러니까 도시는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같은 버추얼 싱가포르는 한번 구축하고 나면 그대로 미러드 된 상태로 네. 굳어져 있는데 네. 앞으로의 디지털 트윈 기반의 그런 스마트 시티는 네.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변하고 살아있는 그렇죠. 얼라이브 시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교하고 정밀하게 네. 아까와 같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요하네요. 네. 트래픽, 교통 그렇죠, 트래픽, 교통 교통 중요하죠. 트래픽, 그것도 네. 신호등 제어를 우리 답답한 거 많이 느끼죠. 네. 아니 이게 왜 신호등을 지금 제어를 똑바로 못하고 내가 계속 기다리고 네. 좀 텅텅 비었는데도 네, 네. 그런 것들도 또 좀 자연스럽게. 똑똑하게 또 재난 안전도 할 수 있고. 재난안전도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범람하는 네. 것들도 범람할 것이 예상되면 바로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선제적 조치, 그다음 환경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다 해결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은 현실과 기반해서 그다음에 여기 디지털과 연결해가지고 또 문제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금방 또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최첨단 기술이네요. 네. 그거를 이제 아주 임장감 있게 현실감 있게 네. 보여주는 것은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뭐 한 이 정도인데 또 얘기를 듣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뭐 대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김 교수님의 앞으로 뭐 장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뭐 꿈이라든가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럼 초등학교 이해 들어본 적이 없었던. 아니 근데 우리 뭐 나이도 들고 근데 뭐 큰 꿈은 아니지만 네. 앞으로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 뭐 소박한 것도 괜찮고요. 뭐 그런 게 있으신지. 일단은 제가 학교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네. 학생들 요즘에 그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상당히 힘들어요. 이제 학생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교육의 어떤 그런 이제 문제, 특히 공학 쪽으로 정말 학생들이 잘 안 오려는 그런 분위기도 그래요? 있고요. 공대 잘 안 가나 보네요. 똑똑한 친구들이 다 의대 가지. 똑똑한 친구들이 네. 참 문제예요. 네. 네, 그냥 공학 쪽도요 아주 스마트한 S급 인재가 나머지 친구들을 그냥 다 먹여 살리는 그러한 분야예요. 예, 그래서 그런 스마트한 친구들을 어떻게 리크루팅 할 수 있을까? 근데 네. 그러려면 이 친구들이 와서 자기가 정말 유니콘 기업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러한 어떤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그런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교육자로서의 저의 어떤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여러 가지 뭐 제가 직접 뭐 기업을 창업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비전을 학생들하고 나누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러한 기회가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심어주는 것. 교수님 네. 다운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앞으로 우리 있습니다. 김 교수님이 또 사회 여러 분야에서 또 이렇게 공학적으로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서 복만행만 토크쇼 좋은 얘기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 식사를 합시다. 네.